여러분 손가락 지문 보신 적 있죠? 그 복잡한 무늬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DNA라는 설계도에 따라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우주 전체에도 지문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면 할수록 소름 돋는 걸 발견하거든요. 모든 게 너무 완벽하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중력이 지금보다 머리카락 한 올 두께만큼만 강했어도 별이 전부 블랙홀이 됐을 거고, 그만큼만 약했어도 별 자체가 안 만들어졌을 겁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하지 않나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이렇게 맞춰놓은 것처럼요. 과학자들은 이걸 알고 있는데 대부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하면 아주 불편한 결론이 나오거든요. 누군가가 이 우주를 설계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길을 걷다가 모래사장에서 시계를 발견했다고 칩시다. 이 시계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다 보니까 우연히 부품들이 조립됐다고 생각하실 분 있나요? 없죠? 당연히 누군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계는 너무 정교하고 복잡해서 저절로 생길 수가 없거든요. 톱니바퀴가 딱딱 맞물리고 태엽이 감기고 초침이 정확하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우연히 조립될 확률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100년을 기다려도 1000년을 기다려도 파도가 시계를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근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우리 몸은 시계보다 단순한가요? 복잡한가요? 비교도 안 되게 복잡하죠. 눈 하나만 봐도 그래요. 눈은 빛을 받아들이고 그걸 전기신호로 바꾸고 뇌로 보내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자동 초점 기능도 있고 밝기 조절 기능도 있고 색깔 구분 기능도 있어요.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동공이 알아서 커지고 밝은 곳에 나오면 알아서 작아지잖아요. 아이폰 카메라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 눈을 못 따라가거든요. 이런 게 우연히 생겼다고요? 잠깐 진화론으로 설명되지 않냐고요? 물론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론이에요. 저도 진화론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진화론은 어떻게 생명체가 변해왔는지를 설명하는 거지? 왜 그런 법칙이 존재하는지는 설명 못합니다. 진화가 일어나려면 DNA가 있어야 하고, DNA가 복제되려면 세포가 있어야 하고, 세포가 작동하려면 수많은 화학 반응이 정확하게 일어나야 해요. 이 모든 게 왜 가능한 걸까요? 우주의 법칙이 딱 맞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은 게임의 규칙 안에서 어떻게 플레이가 진행되는지를 설명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하는 질문은 그 게임 규칙 자체를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얘기가 나옵니다.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다가 발견한 게 있는데요. 우주를 이루는 기본 설정값들이 너무 정교하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기본 설정값이 뭐냐면 중력의 세기라든가 빛의 속도라든가 원자의 성질 같은 거예요. 마치 게임을 만들 때 캐릭터 스탯을 정하듯이 우주에도 이런 기본값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값들이 우주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되는데 문제는 이 값들이 조금만 달랐어도 우리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중력의 세기를 보면 지금 상태에서 아주 조금만 강했어도 별들이 전부 작고 빨리 타버리는 별이 됐을 거예요. 그럼 행성이 생길 시간이 없었겠죠. 반대로 그만큼만 약했어도 별이 뭉쳐지지 않아서 아예 별이 안 만들어졌을 겁니다. 별이 없으면 당연히 행성도 없고 행성이 없으면 우리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력이 딱 맞게 설정됐다는 증거인 거죠. 전자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기력이 뭐냐면 원자들을 서로 붙게 하거나 밀어내는 힘이에요. 이게 조금만 강했으면 원자들이 서로 너무 세게 달라붙어서 분자가 안 만들어졌을 거예요. 조금만 약했으면 원자 자체가 안정적으로 존재를 못했을 거고요. 분자가 없으면 물도 없고 공기도 없고 DNA도 없습니다. 여러분 몸을 이루는 모든 게 분자로 되어 있거든요. 핵력도 봐야 해요. 원자핵을 붙잡아주는 힘인데 이게 살짝만 강했어도 수소가 전부 헬륨으로 바뀌어서 물이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물이 왜 중요하냐면 생명체는 물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물이 없으면 생명체는 아예 불가능하죠. 이런 우연의 일치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알아낸 것만 해도 수십 개가 넘어요. 중력, 전자기력, 핵력, 빛의 속도, 전자의 질량, 양성자의 질량, 이런 것들이 전부 딱 맞게 맞춰져 있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조금만 달랐으면 우주에는 그냥 가스 덩어리만 떠다니거나 아예 텅 빈 공간만 있었을 겁니다. 별도 없고 행성도 없고 당연히 생명체도 없었겠죠. 자, 여기서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확률인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눈을 감고 다트를 던져서 달에 있는 동전 크기 관역을 맞추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그걸 연속으로 수십 번 성공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더 어려워요. 로또를 평생 연속으로 맞추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로또 1등 확률이 800만 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걸 매주 당첨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요. 이게 우연이라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주가 마치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것 같다고요. 영어로 파인 튜닝, 우리말로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라디오 주파수를 딱 맞추듯이 우주의 설정값들을 정확하게 맞춰놓은 것 같다는 거예요. 라디오 주파수가 조금만 어긋나도 잡음이 나잖아요.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설정값이 조금만 어긋났으면 우주 자체가 제대로 작동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불편한 과학자들이 반론을 냅니다. 다중우주 이론이라는 건데요.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우주가 있으면 그중 하나쯤은 이렇게 딱 맞는 우주가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그 우주에 태어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자 같은 건 필요 없다는 논리입니다. 원숭이가 타자기를 무한히 치면 언젠가는 셰익스피어 작품이 나온다는 논리랑 비슷해요. 근데 잠깐, 이게 정말 설명이 되나요? 다중우주는 관측된 적이 없어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본 사람도 없고 측정한 사람도 없고 어떤 실험으로도 확인된 적이 없어요. 증거 없는 무한한 우주를 믿는 거랑 설계자를 믿는 거랑 뭐가 더 합리적일까요? 사실 다중우주 이론이야말로 설계자를 피하려고 만들어낸 궁여지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편한 결론을 피하려고 더 황당한 가설을 들고 온 거죠. 자, 우주 설정값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좀 다른 각도로 가볼게요. 여러분 DNA 들어보셨죠? 우리 몸의 설계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DNA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DNA 안에는 정보가 들어있어요. 글자로 치면 책 수천 권 분량이에요. 백과사전을 수천 권 쌓아놓은 거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키가 얼마나 될지, 눈이 무슨 색일지, 머리카락이 곱슬일지, 직모일지 이런 정보가 전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엄청난 정보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공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세포 하나 안에요. 인류가 만든 어떤 저장 장치보다 효율적입니다. 최신 하드디스크나 SSD도 DNA 저장 효율을 못 따라가거든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DNA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연구를 하고 있을 정도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정보가 그냥 막 적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읽어라, 여기서 멈춰라, 이 부분은 건너뛰어라, 이런 명령어들이 다 들어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이랑 똑같습니다. 아니, 컴퓨터 프로그램보다 훨씬 정교해요. 버그도 거의 없고 알아서 오류를 수정하는 기능까지 있거든요.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절로 만들어지나요? 절대 안 되죠. 프로그래머가 한 줄 한 줄 코드를 짜야 합니다. 간단한 앱 하나 만드는데도 몇 달씩 걸리잖아요. 근데 DNA는 컴퓨터 프로그램보다 훨씬 복잡한데 이게 저절로 생겼다고요?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과학자들도 아직 모릅니다. 번개가 쳐서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이론이 있는데 확률 계산해보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여기서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폭풍이 부는 고물상에서 토네이도가 지나갔는데 그 바람에 부품들이 조립되어서 비행기가 완성됐다. 이게 말이 되나요? 나사 하나 제대로 박히기도 어려울 텐데 비행기 전체가 조립된다고요? DNA가 우연히 생겼다는 건 이거랑 비슷한 수준의 확률이에요. 아니, 솔직히 이거보다 더 어려워요. 과학자들도 이걸 알고 있는데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각도로 가볼게요.
자연에서 발견되는 패턴들 얘기입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배열 보신 적 있나요? 씨앗들이 그냥 막 박혀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완벽한 나선형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시계의 방향으로 도는 나선이랑 반시계 방향으로 온 나선이 겹쳐져 있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 나선의 개수가 항상 특정 숫자라는 거예요. 이 숫자들이 뭐냐면 앞에 두 숫자를 더하면 다음 숫자가 나오는 규칙이에요.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2 더하기 3은 5, 3 더하기 5는 8,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수열인데요. 근데 이 숫자가 해바라기뿐만 아니라 솔방울, 파인애플, 조개껍데기, 심지어 은타수 나선에서도 나타납니다. 완전히 다른 것들인데 왜 같은 패턴이 나오는 걸까요? 해바라기랑 은하수가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같은 규칙을 따르고 있어요. 눈송이도 봐보세요. 눈송이는 전부 육각형 대칭 구조예요. 하나하나가 다 다른 모양인데 육각형이라는 기본 구조는 똑같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눈송이는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전부 육각형이에요. 오각형 눈송이나 칠각형 눈송이는 없어요. 왜 하필 육각형일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자연 어딘가에 설계도가 있는 걸까요? 벌집도 마찬가지예요. 벌들은 왜 하필 육각형으로 집을 지을까요? 육각형이 같은 면적을 덮는데 가장 적은 재료를 쓰는 모양이기 때문이에요. 수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구조가 육각형이거든요. 벌들이 수학을 배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가장 효율적인 구조를 아는 걸까요? 본능이라고요. 그럼 그 본능은 누가 프로그래밍 한 거죠? 벌 뇌에 누가 육각형 설계도를 넣어준 거예요? 자연을 보면 볼수록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나뭇잎이 달리는 각도도 딱 정해져 있고 동물의 몸 비율도 특정 비율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얼굴도 특정 비율에 가까울수록 아름답게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연예인들 얼굴 분석하면 그 비율에 딱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게 전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자연 전체에 어떤 설계 원리가 깔려 있는 걸까요?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가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 확률이 엄청 높다고 말해서 유명해진 이론인데요. 생각해보면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논리를 따라가 볼게요. 인류의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50년 전만 해도 컴퓨터가 방 하나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이 그보다 수백만 배 강력해요. 게임 그래픽도 보세요. 30년 전 게임이랑 지금 게임이랑 비교가 되나요? 옛날 게임은 네모난 픽셀 덩어리였는데 지금은 실사랑 구분이 안 될 정도잖아요. 이 속도로 계속 발전하면 언젠가는 현실과 구분 안 되는 가상현실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100년 후가 될지 100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기술이 가능해지면 사람들이 시뮬레이션을 만들겠죠? 역사 연구용으로도 만들고 게임으로도 만들고 과학 실험용으로도 만들 거예요. 조선시대를 재현한다든가 공룡시대를 재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 안에 사는 존재들은 자기들이 시뮬레이션 안에 있다는 걸 모를 겁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게 현실이니까요. 우리가 꿈을 꿀 때 그게 꿈인 줄 모르는 것처럼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 안에 있지 않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현실은 하나인데 시뮬레이션은 무수히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시뮬레이션 안에 있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진짜 세계가 하나고 시뮬레이션이 수백만 개라면 우리가 진짜 세계에 있을 확률은 수백만 분의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의 존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시뮬레이션을 만든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우리 입장에서 신이랑 다를 게 없어요. 우리 우주를 만들었고 우리 우주의 법칙을 정했고 원하면 우리 우주에 개입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 창조자가 있다는 건 같은 얘기입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이 맞든 틀리든 결국 누군가가 이 세계를 만들었다는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다른 각도로 한번 더 가볼게요.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그거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의식이 뇌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뇌 안의 신경세포들이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전기 신호가 어떻게 의식이 되는지 아무도 설명을 못합니다. 전기가 흐르면 생각이 생긴다? 이게 왜 그런지 아무도 몰라요. 이걸 철학에서는 어려운 문제라고 불러요. 수십 년째 풀리지 않는 난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도 전기 신호로 작동하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의식이 있나요? 컴퓨터가 아프다고 느끼나요? 기쁘다고 느끼나요? 안 느끼죠. 아무리 복잡한 프로그램을 돌려도 컴퓨터는 그냥 기계예요. 챗GPT가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진짜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우리 뇌는 의식이 있는 걸까요? 뇌도 결국 전기 신호로 작동하는 건데요. 물질에서 의식이 나온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엄청나게 이상한 일이에요. 돌멩이를 아무리 복잡하게 조합해도 돌멩이가 생각을 하지는 않잖아요. 원자들을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원자들이 사랑을 느끼지는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느끼는 걸까요? 왜 우리는 아픔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는 걸까요? 어떤 과학자들은 의식이 물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의식이 더 근본적인 거라고 주장합니다.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의식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주 전체가 거대한 의식 같은 것의 일부라는 주장도 있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 거대한 의식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주의 기본 설정 값들이 너무 정교하게 맞춰져 있어요. 조금만 달랐어도 우리가 존재할 수 없었을 정도로요. 이게 우연이라면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DNA는 컴퓨터 프로그램보다 복잡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머가 만들어야 하는데 DNA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연 어디서나 같은 패턴이 나타나요. 해바라기, 솔방울, 은하수까지 같은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마치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요. 시뮬레이션 가설에 따르면 우리가 누군가 만든 세계 안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누군가는 우리 입장에서 신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의식이 어디서 나오는지 과학은 설명을 못해요. 물질에서 의식이 생긴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엄청난 미스터리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딱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시계를 보고 만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듯이 우주를 보고 만든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과학자들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말을 안 할까요? 과학이라는 학문이 원래 자연 현상만 다루거든요. 자연을 넘어선 존재에 대해서는 과학이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침묵하는 겁니다.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역이 아니라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축구 심판한테 농구 규칙을 물어보는 거랑 비슷해요.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증거는 넘쳐나는데 그 증거가 가리키는 결론은 외면하는 거잖아요. 모래사장에서 시계를 발견하고도 이건 바람이 만들었어 라고 우기는 거랑 비슷해요. 눈앞에 있는 걸 안 보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이걸 믿을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그냥 과학자들이 발견한 사실들을 전달한 것뿐이에요. 우주가 너무 정교하게 맞춰져 있다는 것, DNA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 자연의 패턴이 있다는 것, 이건 다 과학적 사실이에요. 이 사실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각자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밤하늘의 별을 보든 현미경으로 세포를 보든 자연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이게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뭔가 더 큰 존재가 이걸 만들었다는 느낌이요. 옛날 사람들이 신을 믿은 게 무지해서가 아니라 자연을 보면서 그걸 느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위대한 과학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우주에 퍼져 있는 질서 같은 신을 믿는다고 했고, 뉴턴은 태양계의 정교함이 신의 설계라고 믿었어요. 갈릴레오는 자연은 신이 쓴 책이라고 말했고요. 이 사람들이 바보였을까요? 아니죠. 우주를 누구보다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그런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주가 이렇게 정교하게 맞춰진 게 우연일까요? 설계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진짜일까요? 누군가 만든 시뮬레이션일까요? 정답은 모릅니다. 근데 질문 자체가 흥미롭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뭔가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올게요.